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손흥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시험에 잘 나오는 왕 3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인종입니다. 왜 선생님이 인종을 넣었을까요? 인종은 단독 주연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종 때 있었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리고 묘청의 난 이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까지, 그리고 인종의 뒤를 이었던 왕 바로 의종 때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떤 정치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왕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려시대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점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리게 됐던 대표적인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했었던 사건, 바로 뭐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겠죠. 문벌 귀족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문벌 귀족. 고려 지배층은 여러 단계로 이렇게 변신해 가는데요. 바로 고려 초기의 지배계층,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방 호족이었죠. 그리고 이 호족들이 점차 중앙정계로 진출하면서 특히 과거와 음서, 그리고 공음전,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들만의 어떤 특권층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는 이 지배계층을 바로 뭐라고 한다?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인주이씨, 바로 이자겸 집안, 그리고 경주김씨, 김부식 집안, 그리고 파평윤씨, 그리고 윤관, 해주채씨, 여러분 들어봤나요? 이런 가문들이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당되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정말 유명했었던 이 바로 이자겸이가 바로 이 문벌귀족의 어떤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그러면 이자겸은 어떻게 이렇게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튼튼히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 보이나요?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인종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자였겠습니까? 인종. 근데 이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또 시집을 보내네요. 그 인종은 셋째 이모랑 넷째 이모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종은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외할장인,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종과 인종 이 두 왕에 걸쳐 가지고 자신의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냈으니까 이 권세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하늘을 찌르듯이 완전히 무소불위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사회 기록에 보면 썩어서 버리는 고기가 수만 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겸이가 권력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인종 불편했겠죠. 자신이 왕인데. 그래서 사실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자겸이가 먼저 사실 난을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난 난을 일으킬 생각이 없어요. 왜? 아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 이자겸이가 척준경과 함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인종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궁궐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이가 인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죽이거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이대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인종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가 멀어진 것을 이용해 가지고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을 저 멀리 전남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굴비의 어원이 바로 이자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나요? 바로 이자겸이가 그 전남 영광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개경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이 영광에서 잡히는 고기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개경 인종한테 이렇게 진상을 했겠죠. 드셔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인종도 한번 먹어보니까 완전히 뿅 가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뭐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신하가 뭐라고 했느냐, 이 이자겸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굴비 뭐다?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겠다.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웠던 결국 이자겸도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척준경이가 이자겸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큰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겸과 함께 그 궁궐을 불태웠던, 어떻게 보면 난을 일으킨 인물이었죠. 결국 탄핵받아가지고 척준경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을 통해가지고 궁궐이 불타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걸림돌이었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이자겸을 제거한 인종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정치적 상황도 어수선하고 이 혼란한 틈을 타고 마음을 비집고 들어갔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누굴까요? 바로 평양 출신의 문벌 귀족 묘청입니다. 이 묘청을 비롯한 백수환, 정지상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평양 출신의 문벌 귀족들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특히 풍수지리설을 이용해가지고 개경은 이미 지덕, 땅의 기운이 다 했습니다. 서경은 길지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도를 평양, 이 서경으로 천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이 금나라를 정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칭제, 황제라고 칭하십시오. 그리고 건원, 연호를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변 36개 오랑캐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묘청입니다. 묘청. 그러다 보니까 인종, 사실 어수선하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흔들렸겠죠. 그래, 기갑시다. 기갑시다. 그래가지고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자주 행차했겠죠. 이제 어떤 수도를 옮기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바로 김부식을 비롯한 이 개경의 문벌 귀족들이 벌떼같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되면 다 잃게 되겠죠. 땅값 떨어집니다.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 사람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종도 사실 좀 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 좀 불편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서경 대화궁을 짓는 과정 속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결국 궁궐의 일부가 불타게 됩니다. 인종 약간 트라우마가 있겠죠. 이자겸의 한때 궁궐이 불탔지 않습니까? 그 어떤 궁궐이 불타는 어떤 트라우마, 와, 뭐 이렇게. 그 좋은 땅이라고 했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궁궐이 불타다 보니까 사실 인종도 이제 좀 마음이 또 이렇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개경의 문벌 귀족들이 미친 듯이 반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경천도 움직임이 또 이렇게 좀 주춤해지게 되는 겁니다. 약간 차일피일 미뤄지는 느낌? 이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들 되게 이제 좀 똥줄이 탔겠죠. 결국 평양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나라도 세웁니다. 대위, 크게 된다. 그리고 연호도 씁니다. 천개, 하늘을 연다. 군대 이름도 있는데요. 천견충이군, 하늘이 보낸 충성스러운 군대라는 겁니다. 결국 군대를 들고 일으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인종은 이 서경에서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을 보내는데요. 바로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묘청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결국 진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선생님 배울 때는 묘청의 난. 그래서 이 묘청의 난은 이 개경파 문벌 귀족들과 서경파 문벌 귀족들이 서로 어떤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결국 엄청나게 동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묘청이가 불교와 이 난가 사상, 풍수지리를 이용한 사상과 그리고 김부식은 철저한 어떤 유학자, 그리고 묘청은 좀 더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었다면 김부식은 약간 보수적이고 사대적, 이런 어떤 그 다툼 속에서 결국 누가 이겼죠? 김부식이가 결국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고려 사회,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점차 보수적이고 사대적으로 변하게 됐다. 아, 참 안타깝다. 조선 역사상 2000년 제1대 최고의 사건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의미하는 것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결국 1135년에 있었던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김부식이가 결국 진압하게 되고요. 결국 다시 개경파 귀족들이 주도권을 찾게 됐겠죠. 결국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책을 편찬하게 됐을까요? 인종이 명을 해가지고 삼국사기라는 책이 바로 1145년에 편찬됩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최고 오래된 역사서. 상당히 정확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히 고대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자겸의 난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그리고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 때 결국 이 문벌 귀족 사회가 결국 엄청난 어떤 그 동요를 일으키면서 결국 권력의 빈틈을 보여주면서 무신들이 1170년에 정변을 일으키기까지
이러면서 고려 사회는 훨씬 더 많은 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